오늘 첫 번째 화제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의 비서실 직원이 돌연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사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나서서 의혹을 가지만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됐죠.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박지만 회장이라든지 네. 오촌 조카 살해 사건 관련해서 살해 사건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예. 그거 관련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사망하게 됐으면 혹시라도 살해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이례적으로 나와가지고 단순 사망이다 아니면 단순 변사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제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이고 뭐 다른 어떤 정황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 진다 하지만 사실은 되게 계속 얘기하지만 우연적인 일들이 좀 많이 겹치고 예. 있어요. 네. 하필이면 이 시점에 보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취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타살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그렇답니다. 오랫동안 박지만 회장과 같이 일을 했고요. 18년 동안 일을 했고 평소 이 청담동 박 회장의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집안 일을 하고 또 박 회장의 집 앞 1인 시위자를 몸으로 막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평소에 물론 고혈압이 있습니다만 큰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주씨 사망 전 일주일 전에 한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최근 인사 때 부장 승진에 실패를 하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 네. 물론 뭐 승진이나 입신 양명이 굉장히 큰 목표인 사람에게는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올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이어졌겠느냐라는 또 의혹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의학적 소견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이제 40대예요. 40대가 중반. 저런 식으로 숨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네. 경찰에서 또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근거는 있어요. 그날도 이제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고혈압 있는 사람은 물론 또 고혈압약을 대개 이제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에 먹고 하루 종일 하다가 이 샤워 같은 데에서 뜨거운 물 같은 걸 이렇게 갑자기 뭐 한다든가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것이 이제 또 부검 결과로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건 이런 과학적으로 보여요. 예. 근데 만약에 저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저 과학을 무너뜨릴 만한 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저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의혹을 제기해 왔던 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등은 네. 본인은 뭐 절대로 자살하지 않고 본인의 뭐 가족에게 희한하게도 왼차가 돌진을 해서 가족이 큰 일을 당할 뻔했다 등등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회자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믿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또 후속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그쪽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이제 신동국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나 중국에 갔는데 박지만 회장 측에서 납치해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랬어. 뭐 그런 얘기했다. 예. 이걸로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를 받은 그랬죠. 건데 그때 이 주모 부장이 나와가지고 이 신동국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박지만 회장의 유리한 증언을 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동국 씨가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탐사보로 프로그램을 만든 그 제작진 측에 따르면 이거로 접촉을 했더니 이 주 씨가 뭔가 약간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뭔가 지금 박지만 회장 측에 불리한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으니 그러니 이게 또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는 데는 얘기는 나오는 거고 예. 이게 사실 의혹이란 게 제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오촌 살인 사건도 결과 끝난 거고 그 신동국 씨 얘기도 이미 허위 사실로 일단은 법적으로는 밝혀진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의혹들이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자꾸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저희가 이제 거죠. 수사를 좀 하다 보면 사실 100가지 이제 잘된 수사가 있는데 한 10가지만 의혹이 있더라도
그 10가지만 부각이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재밌게 본다면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타이밍은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그렇죠. 게 예. 보기 뿐만 아니라 놀랍습니다. 신동욱 씨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SNS도 얘기하는 게 자기 주변에서 6명이 의무사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집안에서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분들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들은 사실상 뭐 어렵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사실 앞에서 최 본부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기관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았고 또 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네.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뭐 국가기관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또 아닌 게 아닌가 네. 하는 의문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죠.